안녕하세요. 강쌤 영어입니다. 오늘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계속적 용법을 공부하기 앞서서 먼저 관계대명사에 배웠던 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주격과 목적격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제한적 용법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 좀 어렵지만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의 뜻을 제가 일단 풀어드릴게요. 관계라는 말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접착제 역할을 하는 접속사, 앞에와 뒤를 뭔가 이어준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 대명사가 문장 안에서 대명사 역할을 하는데 그게 주어 자리에 오면 주격, 목적어에 뭔가 역할을 한다 그러면 목적격이라고 하거든요. 자, 소유격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건 다음번에 설명을 하고요. 오늘은 주격이랑 목적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를 왜 쓰는지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박 여사님은 이 친구가 주어예요. had 가졌다. two sons. 자, 두 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얘가 목적어고요. 일단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쵸? 이 첫 번째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이 있어요. 그들은 되었다. 의사들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우리 미국 친구들이 한 개의 문장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두 개의 문장을 한 개로 만들 때 그때 사용되는 게 관계 대명사예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미시즈 파크 여자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들들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복수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인칭 대명사 they가 나왔습니다. 해석을 해봐도 이 they는 바로 two sons를 그대로 인칭 대명사 they로 받은 거거든요. 바로 그 두 명의 아들들이 무엇이 되었다? 의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딱 봤을 때 two sons 하고요. they하고 지금 중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바꿀 때 얘를 어떤 대명사로 받을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문장 바꿀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주어, Mrs. Park은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had까지 똑같이 쓰세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two sons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행사, 관계 대명사 앞에 오는 애 선행사라고 하거든요. 선행사 그대로 따라 쓰시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관계 대명사가 와야 되는데 요 자리에 누가 와야 되냐? 이게 항상 문법 문제이고 고등학교 가면 어법 문제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관계 대명사를 볼 줄 알아야지만 독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요게 시험 문제. 그리고 나서 became. 자, 요 위에 있는 두 번째 문장에 became을 그대로 따라 쓰고 doctors 그대로 쓴 거예요. 자, 요렇게 한 개의 문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느냐? 일단 they, two sons 중복되죠. 그러니까 얘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관계 대명사 공부하실 때 일단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부분은 자, 관계 대명사 앞에 오는 이 선행사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이 아니냐. 자, 사람이라면 두 가지가 와요. 주격으로는요, who가 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면 which가 옵니다. 아셨죠? 근데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that으로 쓰고 싶다. 네, 이렇게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요것이 일단 주격 관계 대명사 종류예요. who 혹은 which. 자, 그럼 볼까요? two sons 사람이죠.
자, 사람이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who를 써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바로 이 두 개의 문장을 접속을 해주면서 접속사 역할 하면서 to sons를 받는 대명사 역할 하는 who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박 여사는 그 다음에 의사가 된 두 명의 아들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절이 결국에 who부터 doctors까지가 바로 to sons를 꾸미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제한적 용법이라고 하거든요. 주어부터 해석을 하되 뒤로 가서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해석한 후에 뒤로 가서 역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걸 역행적 번역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번에는 목적격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격 같은 경우에는 원리는 똑같은데 약간 달라요. 선행사를 볼 때, 자,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자, whom을 쓰십니다. whom. 요즘은 am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m을 쓰지 않는 who를 쓰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who가 나오면 이게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여러분이 생긴 형태를 보고 판단하셔도 돼요. 자, 만약에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자, 주격, 관계, 대명사와 똑같이 위치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요. 사람, 사물 다 상관없이 쓰고 싶은데요. 하면 여러분 whom 혹은 위치 상관없이 자, 통으로 똑같이 그냥 저는 that을 쓰고 싶다 하면 that을 써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암기가 됐죠. 그러면 이제 문장을 볼게요. Mrs. Park, 박 여사님은 자, 2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의 문장하고 다를 건 없어요. 자, 이런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장. 그녀는 즉 Mrs. Park, 그죠? 박 여사님은 사랑합니다. them so much 매우. 자, so much는 loved 동사를 꾸미는 거고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장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뭐 하고 싶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 개의 문장으로 만들고 싶을 때 쓰는 게 뭐다? 관계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에 관계 대명사 쓸 건데 여기에 뭐 써야 되게? 라고 하는 게 시험 포인트예요, 일단. 여러분,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보니까 two sons라는, 자, 2명의 아들이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them이라는 그 아들을 them이라는 인칭 대명사로 받았죠. 자, 요게 중복이 되는 거예요. 즉, 두 번째 문장에서 이 친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인데, 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예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로. 그래서, 자, 한 개의 문장으로 바꿨더니 어떻게 되느냐. Mrs. Park. 자,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대로 문장을 따라 쓰시면 돼요. Two sons. 라고 해서 요 선행사까지. 자, 여러분 요게 선행사가 되겠죠. 자, 2명의 아들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자,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가 와야 됩니다. 자, 이 관계 대명사 자리에 whom, who, 위치 중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래 문장에서 이 목적어를 대신해서 오기 때문에 이 관계 대명사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봐야 되죠. 아들들이니까 일단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쓰면 안 되고 who나 whom을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관계 대명사는 whom 혹은 who 혹은 그냥 상관없이 뭐도 쓸 수 있다. that.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whom, who, that. 요 세 가지 중에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그대로 이 두 번째 문장을 그대로 따라 쓰시면 돼요. She loved.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여러분 여기 them 있죠? them을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따로 썼잖아요. 따라서 them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문장 쓸 때 them 써버리면
여러분은 감점을 당할 겁니다. 서술형에서. 그래서 댐이 있으면 안 돼요. 댐을 쓰지 말고 댐을 생략한 상태에서 so much를 그대로 써주시고 마침표 찍으면 이 관계 대명사가 쓰이는 문장이 완벽하게 쓰인 겁니다. 자, 요것이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관계 대명사의 제한적 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배우게 되는 계속적 용법은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계속적 용법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위에서 설명을 해줬던 이 문장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자, 아까 이 두 개의 문장을 한 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 때 쓰는 게 뭐다? 바로 접착제 역할을 하면서, 즉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어떤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게 관계 대명사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주격일 때는 두 가지가 있죠. 자,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이 아까 제가 얘기를 했고, 주격일 때는 who를 쓰고, 목적격일 때는 which를 쓴다. 근데 사람, 사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that으로 바꿨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적으로 보면 주격 관계의 대명사절은 여기에 일단 who가 들어가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뒤에 이 아이가 이 who가 주어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바로 뒤에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형태적으로 일단은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왔네? 그러면 뭐다? 이거 주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계속적 용법은 또 무엇인지 볼게요. Mrs. Park. 자, 똑같습니다. 제가 똑같이 썼어요. 문장을. 있다 두 명의 아들들이. 자, 똑같아요. 두 번째 문장. 자, 여기서는 and가 들어갑니다. 자, and가 들어가고요. and라는 진짜 접속사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they 썼고요. became 그 다음 doctors 이렇게 왔습니다. 자, 두 개의 문장이에요. 자, 근데 똑같이 내가 뭐 하고 싶다? 이렇게 한 개의 문장으로 줄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때 Mrs. Park 그대로 여러분 갖다 쓰면 돼요. 요거 그대로 보고, 자, 박 여사님은 있다 두 명의 아들들이. 자, 여러분 당연히 여기가 선행사겠죠. 아까도 자, 여기 위에 보면 two sons 하고요. they가 같은 거거든요. 중복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받는 관계 대명사로 관계 대명사 앞에 나오는 선행사는 살려야 돼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애를 삭제하는 겁니다. 생략. 생략해서 who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 친구가 선행사니까 어떻게 한다? 자, 여러분 여기 they가 two sons를 받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 때 they를 쓴다 안 쓴다? they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who냐 which냐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접속사가 없는 문장이지만 여기서는 접속사 and라는 놈이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그냥 who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고 계속적 용법으로서 여기 선행사 뒤에다가 콤마를 붙여줘야 돼요. 여러분. 자, 콤마가 나오고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아까는 박 여사님은 의사가 된 두 명의 아들이 있다. 자, 해석을 앞에서 이렇게 가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이렇게 오죠. 제가 역행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역행. 자, 역으로 해석을 한다면 요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박 여사님은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있는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다? 의사가 되었다. 즉 여러분 해석을 앞에서부터 계속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지 않고 계속 번역을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행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순행. 박 여사님은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바로 그 아들들은 의사가 되었다 하여, 자, 계속적 용법은 바로 선행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선행사가 어떤 건지 부연 설명을, 보충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똑같이 갖다 쓰는데 이제 뭐가 다르다? 일단 해석이 다른 거고요. 역할이 꾸며주는 게 아니라 요거는 부연 설명을 한다는 거. 그거 좀 다르고요.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콤마 뒤에는 대시 올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콤마 뒤에는 대시 올 수 없어요. 따라서 요 자리에는요. 아까는 후 대신 대를 쓸 수 있었잖아요. 근데 계속적 용법에서는 이 자리에 대시 들어오면 틀려요. 앞에 콤마가 있다면 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적격 설명을 해드릴게요. 목적격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목적격에서 제한적 용법은 이렇게 two sons라는 선행사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그녀가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한다? them, two sons, 즉 선행사를 them으로 받았거든요. 결국 두 번 중복되는 것 중에 한 개는 생략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친구는 살려둬야 되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삭제해야겠죠. 그래서 자, 두 개의 문장을 한 개의 문장으로 만들 때 쓰는 게 뭐다? 관계대명사다 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일단 크게 자,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라고 나눠서 생각한댔죠. 사람이라면 whom을 쓰는데 요새 am을 안 쓰니까 who도 허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라면 주격과 똑같이 which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저 whom, who 안 쓰고 그냥 뭐 써도 된다? that을 써도 됩니다.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조금 더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하면 안 되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여기에 two sons 사람이네. 그래서 여기 whom 써도 되고요. who를 써도 돼요. 여기에 that을 써도 된댔어요. 근데 이거조차도 뭐 해버린다? 생략이 가능하다. 자, 생략이 가능한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형태가 보면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자, 요렇게 다시 새로운 주어와 새로운 동사가 요렇게 이어지는 형태고요. love라는 동사 자체가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인데 여러분 목적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야 되는 게 맞죠. 왜냐면 요 them을 관계대명사가 대신했기 때문에 자, 타동사의 목적어인 them이 당연히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절은 불완전한 문장이다. 문법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목적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자,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면 이번에는 계속적 용법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위에랑 똑같이 제가 썼어요. 가지고 있다. 두 명의 아들이. 자, 여기가 선행사죠. 자, 아까 보셨죠? 아까 요게 문장을 두 개 문장으로 복원을 시켜봤더니 자, 여기는 접속사가 없지만 여기는 접속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 두 명의 아들이 있고 그리고 그녀는 자, 사랑합니다. 그들을 바로 선행사 them을 요렇게 받았죠. 매우 자, 요런 문장이에요. 요렇게 두 개의 문장을 한 개의 문장으로 바꾸고 싶을 때 쓰는 게 뭐다? 관계대명사다. 자, 그래서 요거 문장 바꿀 때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따라 쓰시면 돼요. had 자, 선행사까지는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선행사가 사람이죠. 사람이고 자, 여기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them을 받아와야 되니까 여러분 당연히 자, 목적격에서 찾아야겠죠. 사람이면서 목적격인 거 who, whom, which 중에 골라야 되는데
사람이니까 위치를 쓰시면 안 되고 whom이나 who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관계 대명사는 whom 혹은 who를 쓰면 돼요. 자, 그리고 그냥 뭐도 쓸 수 있다, that도 쓸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제한적 용법인데 지금 계속적 용법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계속적 용법은 콤마가 있고 콤마 플러스 관계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콤마를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러니까 and가 콤마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콤마가 있는 순간 뭐는 못 쓰냐면 that은 못 쓰는 거예요. that은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자리에는 whom이나 who를 쓰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그대로 따라 쓰면 돼요. She loved 쓰고요. 자, loved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목적어가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쓰면 안 된댔죠. 그래서 them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빠져있는 목적어를 관계대명사가 대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박 여사님은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콤마가 있는 순간 순서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녀는 그들을 매우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역으로 가지 않고 순행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차이점이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시험 포인트. 원래라면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아까 생략이 된다고 했죠. 그렇지만 여기서 계속적 용법은 문장을 순서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whom이나 who를 생략하는 순간 문장이 틀린 문장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whom이나 who가 없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문장이 지금 2개의 문장이 접속사가 없이 2개의 문장이 연달아 있는데 영어에서는 이런 문장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접속사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하나로 이어주려면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한데 그 접속사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를 생략해버리면 미국 친구들은 뭐지? 콤마가 있네? 접속사 없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목적어는 그럼 어디 간 거지? 목적어도 없구나? 그리고 이제 되게 해괴망측한 문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꼭 기억할 것은 계속적 용법의 목적격 관대는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을 학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4개의 문장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볼게요. 자, 이 책은 이다. 무엇에 대한, about은 무엇에 대한이죠. 킹 세종. 자, 이 친구가 선행사가 되겠네요. 자,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람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invented라는 동사가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주격 관계 대명사 뭐뭐 있었죠? 자, 사람이라면 who, 사물, 사람이 아닌 사물이라면 which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that은 못 써요, 여러분. that은 빼고 생각하셔야 돼요. that을 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who냐 which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콤마가 보이죠? 콤마가 보이는 순간 이거 계속적 용법이구나. 그리고 선행사 보시고 사람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따라서 who가 되는 거고,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 책은 킹 세종에 대한 것이다. 킹 세종이 누구냐면 한글을 발명했다 해서 해석은 어떻게 간다고요? 앞에서부터 쭉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My friend Linda. 자, 내 친구 린다는, 자, 요 자리가 일단 주어 자리예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본 동사 lives가 여기 있습니다. 내 친구 린다는 어디에 산다? 런던에 산다. 만약에 이 콤마가 없다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요리사인 내 친구 린다는 런던에 산다. 이렇게 될 건데 콤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가면 돼요.
자, 린다가 선행사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위치가 아닌 who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린다는 is a chef. 자, 요리사인데 어디에 산다? 런던에 산다. 요렇게 순차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세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김치. 자, 이것은 김치이다. 자, 여러분 딱 보니까 아, 얘가 선행사겠구나. 근데 사람이 아니죠. 김치. 그래서 뭐로 받아야 될까요? 여기서는 위치로 받은 거예요. who가 아니라. 콤마가 있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적 용법이라서 아, 요거 계속 쭉 해석하면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김치인데 바로 그 김치는 is a traditional Korean food. 바로 전통 한국 음식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마지막 문장이에요. 나는 읽고 있어 a book. 자, 책 한 권을 읽고 있대요. 무엇에 대한 책이냐면 Paris. 바로 파리에 대한. 자, 여기서 여러분 조심할 것은 여기서 선행사를 잘 잡아야 돼요. 어북이 선행사일지 아니면 파리가 선행사일지는 뒤에 있는 문장을 해석해 보면 돼요. 내가 방문했다 2 years ago. 2년 전에. 자, 여러분 2년 전에 방문한 거는 책이 될까요? 아니면 파리가 될까요? 논리적으로 파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선행사가 북이 아니라 바로 이 Paris 얘를 선행사로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긴 모양을 보니까 아까 여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문장들은 전부 다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로 시작했죠. 그럼 이거는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였죠. 주격.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자, 새로운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디를 방문하다 타동사였어요. 그러면 visited에 대한 바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판단해야 돼요. 아, 이거 목적격이구나.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가 있더라. 자, 사람이면 whom. 근데 who로도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사물이다. 그러면 which다. 근데 나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 상관없이 that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단어는 계속적 용법이라서 콤마 뒤에 that을 쓸 수 없어서 that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whom이냐, who냐, which냐의 문제거든요. 자, Paris는 당연히 사물이니까 얘들을 못 쓰고 위치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위치로 왔어요. 그리고 앞에 콤마가 있습니다. 콤마를 보는 순간 아, 계속적 용법이구나. 그래서 해석은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시면 돼요. 나는 파리에 대한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 바로 내가 2년 전에 그 파리를 뭐 했다? 방문했다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입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